네. 아유 아주 그동안에 이제 시끄러웠죠. 민주당 전당대회. 네. 아,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정청래 후보가 67.74%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대표로. 네. 그리고 박찬대 후보가 38.26%를 득표했습니다. 네. 자, JYP 교수님,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말도 되고 글도 되고 노래도 되는 박진입니다. 노래도 돼요? 노래 돼요? JYP잖아. JYP잖아.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주목하는 대목이 있으면 몇 가지 짚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당내 선거에 3대 철칙이라는 게 있어요. 3대 철칙. 첫 번째, 초반 결정 구조다. 초반. 초반 결정 구조다. 아, 역전승은 없다. 아. 예, 영어로 프론트 로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 이게 뭐 초반 학술로서 굳어진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 이재명 뭐 이낙연 경선할 때나 대통령 후보 뽑을 때도 초반에 이기는 사람이 끝까지 그냥 쭉 이겨봐요. 그걸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초반 결정 구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당내 이데올로기. 진보 정당에서는 보다 진보적인 사람이, 아. 보수 정당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사람이. 아.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하는 투표하고 달라서 의무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합니까? 열성적인 지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념이 강한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나 보군요. 그렇죠. 평소에 이제 그렇게 아. 평가를 받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영어로 expectation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대 게임, 예측 게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하는 게 있어요. 정청래에게 원하는 거, 박찬대에게 원하는 거, 아. 이게 당원들이 어. 또는 언론이 원하는 거, 이걸 해줘야 돼요. 아. 그래야지 그게 이슈를 끌고 가거든요. 재밌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 그러면 정청래에게 바란 건 뭐고 박찬대에게 바란 건 뭐였나요? 정청래에게 바라는 거는 죽도록 싸워라. 아. 이런 거죠. 아. 박찬대에게 바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의 문제. 아. 근데 이게 박찬대 후보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얼굴이 좀 두껍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좀 착한 것 같아요. 여기서 대통령을 세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거야. 아. 그게 저는 초반 전략의 실패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세게 싸우는 것. 세게 싸우는 거 했잖아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그걸 이제 충족이 됐나 보고. 충족이 되죠. 네네. 그리고 박찬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박찬대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말 격이 없는 관계. 그렇죠. 정말 명심이랑 박찬대랑 거의 동일한 그 느낌. 근데 그거를 대통령께 그거를- 부담이 될까봐 못 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걸로 경쟁을 하자니 정청래가 그렇다고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도 아닌 것. 그렇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본인 장점을 못 살린 거죠. 보통 재밌네. 이제 우리 정치에서 그걸 이장격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장점으로서 약점을 격파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정치 컨설팅 회사에 가면 컨설턴트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최강욱 의원님 평소에 너무 센 이미지니까 부드럽고 스마트한 이미지로 바꾸세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그 수준 이하의 컨설턴트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잘하는 걸로 가지고 승부하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의원님은 뭐 혹시 뭐 주목하는 부분 좀 있습니까? 이번 처음부터 보니까 6대3 구도가 별 변동이 없이 똑같더라고요. 쭉 유지가 되잖아요. 결과? 똑같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들 보니까 대의원 투표에서만 박찬대 후보가 이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의 비중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고 대의원 투표의 그 효과가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어떤 득을 본 셈이죠. 옛날 구조대로 대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표를 가지고 있고 또 지역위원장들이 대의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됐으면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까지 많은 표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거칠게 쉽게 생각하면 대의원 표심은 의원 표심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꼭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예전에는 훨씬 심했고 그게 어. 네, 지금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의원들은 일종의 기득권 구조 속에 편입돼 있는 면이 좀 있으니까 늘 위원들도 많이 보고 제가 의원일 때는 중앙위원이라고 그러더니 잘리고 나니까 대의원이 되더라고. 전국 대의원이에요. 제가 이번에 제가 표결할 때 보니까 대의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보통 당원들과 달리 당에서 취급하는 게 있잖아요. 뭘 해봤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나 기존의 저기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은 정청래 후보보다는 박찬대 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마음과 약간 이렇게 당의 어떤 간부로서 있는 사람들과의 그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건데 당원들이 그걸 압도한 거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일성이 저 그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네. 주권은 당원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찌 보면 본인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꼭 주장해왔던 바가 제도화되고 그거의 혜택을 또 본인이 받았고 정청래 정치가 성공한 거죠. 지금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의원은 대의원이 아닌 거예요. 네. 대의원은 당원들의 뜻을 대의하는 게 대의원이거든. 네. 근데 지금 당원들하고 대의원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 대의원이 아닌 거예요. 다르게 뽑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대의원 옆에 두고 막. 저도 대의원입니다. 아, 그래. 같은 대의원은. 이런 분들이 대의원이구나. 나 대의원이 도대체 누군가 그러니까. 궁금했는데. 이런 분들이네. 그러니까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랜덤으로 한 10명 중에 한 분을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대의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당원들이 뽑는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의사를 대리하는 게 대의원이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기존의 대의원 시스템은 위원장이 대의원을 지명하는 식으로 사실상 돼버린 경우가 많아서 그게 같이 간 적이 있었던 거죠. 네. 끝났지만 이제 꼭 지적하고 싶은 게요. 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 막 섞어서 하는 거 이거 진짜 없애야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뽑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은 15% 포션 주고 국민들은 80% 포션 줍니까? 이게 간선제하고 직선제를 섞어가지고 그렇죠. 당 대표를 뽑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 안 돼요. 원칙에 황당무계한 거예요. 이거 없애야 돼요. 진짜.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발언이네요. 아니 뭐 기득권의 공보고 사실 민주주의 원칙에 아니, 없애야 그간의 됩니다. 대의원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는 유일하게 타당한 논거가 한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과 수도권의 당원 비율이 영남 지역의 당원보다 훨씬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지 기반이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대의원 구조를 그렇게 맞추다 보면 그러면 영남에서는 당 지도부에 진출할 도리가 없다. 영남 출신들은 영남표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의원표의 비중을 높이는 걸로 해서 이거를 말하자면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점점 더 전국 정당화가 되고 영남에서도 지지 기반이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그 논리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금방 말씀하신 그 대의원 제도를 제가 2010년도에 실무자 때 짰었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지금은 영남이라고 해서 후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전국 어디서든지 전부 다 고르게 투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는 없고요. 다만 이제 대의원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내 정치 엘리트 양성 과정에서의 층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같이 두지 말고 예를 들자면 뭐 컷오프 할 때는 대의원 선거를 하고 본선 투표할 때는 전당원 투표를 하고 이렇게 따로 둬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네. 이제 뭐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전당대회 동안에 그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뭐. 예, 좀 그만. 이제는 이게 어떻게 좀 잦아들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뭐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 네네. 아니 그거는 좀 어떻게 잦아들겠죠. 뭐 잦아든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다만 건강한 노선 투쟁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친명이냐 뭐 덜 친명이냐 또 찐명이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우리 뭐 경제 관련해 가지고 예, 주식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좀 더 이 기업 중심적으로 할 것이냐, 노동 중심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런 건 건강한 좋죠.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좋죠. 네. 그런 건 좋은데 이번에 보는데 박찬대를 지지하는 분들인지 뭐 아닌지 뭐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표면상 박찬대를 지지하는 분은 정청래가 윤석열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분들이 박찬대는 정말 또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감정이 그렇게 격화돼가지고 내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네. 좀 이제 그런 증세는 잦아들겠는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계속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그런 걸로 또 재미를 보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잘 식별하셔야죠 이제 당원분들이. 매불쇼는 손해 봤죠. 네. 매불쇼가 좀 손해 봤습니까? 매불쇼는 양쪽에서 다 욕하시던데. 저거 저 정청래 지지했다고, 저거 박찬대 지지했다고. 그래서 손해 봤네. 그 양쪽에서 다 그래버리니까 그러네. 뭐 나는 누구를 지지했는지 나는 좀 혼자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약간 혼란의 시기가 뭐였냐면 이거 전당대회 한다고 정청래 후보랑 박찬대 후보가 손잡고 막 들어가고 할 때는 네네. 아유 그래 누가 돼도 민주당은 하나니까.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야 저거 나쁜 놈이야 막 서로 이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상황이. 진짜 막 네. 머리 아픕니다 그럴 때. 후보들은 안 그러는데 네. 지지하는 후보는 분들이. 이번에 결론 나고 나서도 네. 박찬대랑 나랑 너무 친하다 이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 그렇죠. 끝났는데도. 오늘 현충원 참배하는데도 박찬대 의원이 같이 이렇게 오셔서 네. 축하해주고 또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보기 좋아요. 나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 이게. 어려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뭐 지금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